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자료 속 핵심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6일 화요일이고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중요한 제안서 2건이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한국 농업 행정 그리고 지원 제도에 대해서 특히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좀 깊게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목표는 이겁니다. 고령 농민분들 행정 절차 너무 어렵다 하시고요. 또 종중 땅에서 농사 짓는 분들 직불금 받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 어려움들을 좀 이해하고 또 제시된 해결책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좀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농업 행정을 좀 쉽게 만들고 또 지원 제도를 공정하게 하는 거, 우리 농업이 계속 가려면 꼭 풀어야 할 숙제죠. 네. 특히 뭐랄까 농촌 인구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또 종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만 있는 좀 독특한 땅 소유 형태. 네네. 종중.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더 중요해지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이 두 문서를 보면서 문제의 진짜 핵심이 뭔지 또 제안된 개선안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서부터 볼까요? 농지 관련 행정 서비스 개선 건의문. 핵심은 그거네요. 지금 농지 관련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문제 제기 중. 네. 특히 그 디지털 기기 같은 거 잘 못 쓰시거나 또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 농민들께는 이 과정 자체가 뭐랄까 큰 벽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네. 먼저 임대차 계약을 확인받아야 하고 그 서류 가지고 농지대장, 예전엔 농지원부라고 했죠. 그걸 등록해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농업경영체 정보까지 바꿔라 해요. 절차가 여러 단계네요. 네. 근데 여기서 농업경영체라는 게 뭐냐면 정부 지원을 받거나 농업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등록해야 하는 거거든요. 농업인 개인이든 농업법인이든요. 일종의 농사 자격증 같은 건가요? 비슷하게 볼 수도 있죠. 농업활동 자격증명 같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들이요. 각 단계마다 담당 기관이 다르거나 아니면 내라는 서류가 비슷한데 또 약간씩 다르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는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꽤 해야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와, 농번기 때는 진짜 바쁘잖아요. 농사일만 해도 정신없는데 이런 행정소리까지 다 신경 쓰려면 실제 농민분들 부담이 정말 크겠어요. 그냥 좀 불편하네 이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건의문이 딱 지적하는 게 단순한 불편함 이게 아니고요. 절차 자체가 구조적으로 좀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비효율성이요? 네.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 확인하고 그다음에 농지대장 등록하고 또 경영체 변경하고 이게 쭉 이어져야 하는데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정보를 막 2-번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정말요? 네. 이게 그냥 시간만 버리는 게 아니라 정책자금 신청 같은 거,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떼놓치면 안 되죠. 네. 근데 이런 거 처리 늦어져서 기회를 놓치면 농가 소득에 바로 영향이 가거든요. 이게 심각한 거죠. 결국 이 행정 절차의 비효율이라는 게 고령 농민분들 디지털 소외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또 농업 생산성 떨어뜨리는 문제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에서 대안으로 원스톱 서비스 이걸 딱 제시했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크게 보면 4가지 방향인데요. 키워드는 통합이란 편의 증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통합과 편의 증진. 네. 첫째는 농지 관련 민원을 싹 다 모아서 한 곳에서 처리하자. 통합 민원 창구를 만들자는 거죠. 여기저기 다닐 필요 없이 한 번 방문으로 끝내자는 겁니다. 그건 좋네요. 둘째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정보 접근이 좀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활성화하자는 거죠. 직접 찾아간다. 네. 마을회관 같은 데 가서 서류 작성 도와드리고 전자서명 같은 것도 지원하고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는 진짜 어르신들께는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요. 나머지 2가지는 뭔가요? 좀 기술적인 건가요? 네, 3번째가 좀 더 기술적인 접근인데요.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만들자는 겁니다. 디지털 플랫폼이요? 네, 모든 농지 정보를 다 디지털화해서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딱 내면 농지 대장 등록이나 경영체 등록 정보까지 자동으로 쫙 연동되게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신청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보고요. 오, 네 번째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자동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단계들 있잖아요. 계약, 대장, 경영체 정보. 이게 자동으로 쭉쭉 흘러가도록 전산망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류 중복 제출 자체가 없어지고 처리 시간도 확 줄어들겠죠? 와, 모든 게 자동으로 연계된다고요? 그러면 진짜 무슨 행정 서류 처리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매끄러운 온라인 서비스 이용하는 느낌이겠는데요. 이게 만약 진짜 실현되면 와,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요, 약간 걱정되는 건 모든 농민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과연 쉽게 쓰실 수 있을까? 뭐 교육이나 지원 같은 게 같이 가지 않으면 또 다른 장벽이 되지는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서비스나 통합 창구 운영에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아, 병행해야 한다? 네, 디지털 플랫폼은 효율성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향이지만 동시에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면 지원 강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개선안들이 잘 자리 잡으면 일단 고령 농민분들 행정 부담 확 줄어들 거고요. 당연히 행정 처리 전체의 효율성도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처리가 빨라지면 뭐 지원금 신청 늦어지고 이런 문제 없어지니까 농가 소득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편리한 시스템이 귀농이나 귀촌 생각하는 젊은 세대한테도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농촌 활력이나 농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첫 번째 문서는 결국 행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효율성을 높여서 농민들의 편의를 높이자 뭐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건 제목이 종중 소유 농지에 대한 직불금 신청 제도 개선건인데 이건 상당히 좀 특수한 상황을 다루는 것 같아요. 우선 직불금 제도, 이게 왜 중요한 건지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농업 직불금 제도요. 이게 단순히 농가 소득 좀 보태주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식량 안보를 지키고 또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경관을 유지하는 거, 이런 농업이 하는 여러 가지 공익적인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이것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 지으면서 이런 공익적인 가치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주 핵심적인 정책 수단인 거죠. 아,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다. 중요한 제도네요. 그런데 문제는 종중, 그러니까 같은 조상의 후손들이 모인 집단이잖아요. 네, 혈족 집단이죠. 이 종중이 가진 땅을 실제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 중요한 직불금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군요. 특히 2020년에 공익직불제로 바뀌면서 요건이 좀 강화된 게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이 취지는 좋았어요. 지급 요건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진짜 농사 짓는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자는 거였으니까요. 네, 취지는 좋았는데 근데 이제 종중 소유 농지라는 좀 특수한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긴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농업 경영체 등록이에요. 아, 또 경영체 등록이군요. 네, 지금 법으로는 농업 경영체는 개인 동업인 아니면 농업법인만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종중은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예요. 어려운 말로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데 비법인 사단. 네, 쉽게 말하면 법인 등록은 안 했지만 그냥 하나의 단체로 활동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종중 이름으로는 농업 경영체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제 농사 짓는 종손이나 종원분들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자기 경영체에 그 땅이 포함돼야 하는데 땅 주인인 종중이 법적으로 등록 자격이 없으니까 거기서부터 딱 막히는 거군요. 야, 이게 법하고 현실이 딱 부딪히는 지점이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실경작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경작 사실 증명. 이게 또 어려워요. 경작 사실 증명이요? 네. 종중 땅은 뭐랄까 가문의 재산이다 이런 인식이 강해서 거의 팔지도 않고요. 또 종원들끼리 땅 빌려서 농사 지을 때도 뭐 공식적인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걸 꼼꼼하게 잘 안 써요. 아, 그냥 우리 집안 땅이니까 뭐 알아서 짓는 거지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불금 신청할 때 내라고 하는 서류들, 뭐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확인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공식 서류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국에는 진짜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법적인 소유권 문제랑 또 증빙 서류 부족이라는 이 두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직불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로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요. 형평성이요? 네. 종중 소유 농지가 개인 땅보다 규모가 클 때도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농업 생산이나 농촌 유지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정부 지원에서 빠지는 건 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죠. 하긴 그렇겠네요. 네.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좀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문에서는 어떤 해결책들을 내놓고 있나요? 뭔가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할 텐데요. 네, 세 가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종중 소유 농지에 대한 특례 조항을 만들자는 겁니다. 특례 조항 신설. 네, 관련 법이나 지침을 좀 고쳐서 종중 소유라는 걸 증명하고 또 실제 경작자가 누군지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그 땅을 실경작자의 농업 경영체에 포함시켜서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길을 터주자는 거죠. 아, 예외를 인정해 주자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경작 사실 증명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하자는 겁니다. 증명 방법 다양화. 네, 지금처럼 딱 공식 계약서만 요구하지 말고 예를 들면 종중 규약이라든지 아니면 종중 회의록 혹은 다른 종중 구성원들이 이 사람이 진짜 경작하는 거 맞다고 확인해주는 사실 확인서 같은 거요. 이런 종중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료를 경작 사실 증빙으로 인정해주자는 아주 현실적인 제안이죠. 오, 특례 조항 만들고 증명 방법도 다양하게 하고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마지막 제안은 뭔가요?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지자체의 역할 강화요? 네. 시청이나 군청, 구청 같은 지자체가 종중 소유 농지, 이거 진짜 누가 경작하는지 현장 조사 같은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확인하고 실경작자가 직불금 신청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더 강화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중앙정부가 제도만 고칠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만약에 이 건의들이 받아들여지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단순히 직불금 받게 된다, 이거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건 당연히 그 땅 경작하시는 농업인분들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겠죠. 네. 하지만 더 크게 보면 그동안 소외됐던 부분을 해소하는 거니까 직불금 제도 전체의 공정성이나 실효성에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제도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군요. 그렇죠. 다양한 형태로 농업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제도가 품어주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거니까요. 또 어쩌면 그동안 관리가 좀 소홀했을 수도 있는 종중농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이건 길게 보면 우리 농업 발전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 문서 작성일이 2025년 9월 17일로 되어 있거든요. 바로 어제네요. 네, 바로 어제 제안된 아주 따끈따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정말 시혜성 높은 자료였네요. 자, 오늘 이렇게 두 건의 제안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게 다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두 제안 다 결국 지금의 행정 시스템이나 지원 제도가 실제 현장의 목소리, 특히 어려움을 겪는 특정 집단들 있잖아요. 고령 농민분들이나 종중땅 경작하시는 분들. 네네. 이분들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는 시스템을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엔 뭐랄까, 시스템이 사람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딱 그거죠. 관료주의적인 절차 좀 줄이고 기술, 디지털 플랫폼 같은 거 활용하고 또 법하고 현실이 다른 부분을 줄여서 공정성을 확보하자. 이런 노력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내용에 좀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네. 이런 구체적인 행정이나 제도 개선 논의를 이해하는 게 그냥 막연하게 농업정책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거든요. 이게 실제 농민들 삶과 생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와닿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막연하게 농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보다는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이네요. 어떻게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는 사례들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다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지점도 있어요. 어떤 걸까요? 오늘 얘기 나눈 해결책들이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는 것 같지만 이게 현실에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또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현실은 또 다르죠. 예를 들어서 디지털 통합 플랫폼 그거 구축하려면 예산도 엄청 들 거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농민이 그걸 잘 쓰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하고요. 또 종중 관련해서 특례 조항 만드는 거 이것도 자칫하면 또 다른 법적 논쟁이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따라서 이런 제안들이 진짜 실현 가능한지 또 어떤 잠재적인 문제점은 없을지 이런 것까지 좀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는 시각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단순히 제안 내용만 볼 게 아니라 그 실행 과정까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은 농지 관련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하려는 원스톱 서비스 구상하고요. 또 종중소유 농지라는 한국 사회의 좀 독특한 상황에서 불거진 직불금 문제를 풀려는 구체적인 노력들,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인 논의를 담은 귀중한 자료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다룬 제안들이 주로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한국의 농촌 공동체를 진짜로 활성화하고 또 미래 세대에게도 농업이 계속 매력적인 삶의 터전이 되게 하려면요. 이런 제도 개선을 넘어서는 뭔가 더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 혹은 우리의 인식이나 문화 자체의 전환 같은 게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